우리 말씀 듣기 전에 여기 창에 토론자 창으로 올라온 것들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뭐 의견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박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루다 등 대화형 AI를 의인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이제 중요한 점인데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논의가 소비될 때 많은 경우에 인간 모습을 한 로봇 일러스트가 사용됩니다만 인간에 직접 비유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들도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도구이고 서비스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용 지침과 한계에 대해 이해하고 또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제 뭐 의견에 가까운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한 건데 충분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이슈를 검토하고 나서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잡는 건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질문이기도 하고 코멘트이기도 한 이 한혜라 교수님한테 시작이 되는데 한혜라 교수님 챗봇이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 문제 이전에 20대 여성으로 설정이 된 것 자체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나의 기업이 챗봇 서비스로 20대 여성을 의인화해서 개발하는 것이 왜 윤리 문제인가요? 어차피 의인화했다고 하면 성별 나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뭐 40대 여성으로 했으면 윤리 문제가 적다는 말씀인가 20대 여성으로 개발하고 그다음에 남성 뭐 등등등 뭐 이런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한 개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 성별과 나이를 정하여 젊은 남성들을 수요자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면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이렇게 특정한 수요자 그룹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뭐 의견에 가까운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 관련된 추가적인 의견입니다. 샌드박스 같은 개념으로 출시 전에 베타 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거치면 조금은 보완되지 않을까요? 그 이용자들도 윤리교육이 필요한 면이 있는데 이용자가 악용할 수 있는 글들을 DB로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사전에 모든 윤리적 요소를 보완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교육 관련된 코멘트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루다 사건에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도 매우 큽니다. 이와 동시에 초중고에서 AI 교육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공교육에서 AI 윤리 교육이라는 건 사용자와 개발자의 환경을 시간에 따라 구성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이 있을지 뭐 이런 질문 겸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당히 긴 코멘트인데요. 이루다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은 윤리적인 것과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을 구분하지. 여기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은 영어로 politically incorrect 이 말인 것 같고요. 이 구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표현뿐 아니라 사상에 대한 통제의 위험이 생기는 듯합니다.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으면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인가요? 미투에 대해서는 꼭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채팅 중에 미투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골치 아파 얘기하기 싫어라고 말하면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인가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이제 쭉 하고 그래서 박성철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차별적 처우와 차별적 발화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화의 비윤리성에 초점을 두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들을 모두 비윤리적이라는 잣대로 판단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골치 아픈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 그래서 AI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향후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약자에 대한 비차별적 표현을 없애는 것에 집중을 하면 진정으로 이제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술 발전을 막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XAI 관련된 코멘트인데요. XAI에 관심이 있어서 들었는데 해결책으로 언급이 이제 며칠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윤리적 수준의 분석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있나요? 연구 나오는 것을 보면 수학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개념인 예컨대 공평, 편향 뭐 이런 것과는 수학적인 모델이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하셨고요. 이거는 너무 긴데요. 요거는 올리신 분 성함은 빼고 메시지만 오려서 채팅창으로 참석자 창으로 제가 하나 긴 거는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짧은 질문인데 챗봇 윤리와 관련해서 편향을 수정하는 것 이외에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통제의 제도화, 사후 통제의 강화 관련해서 법률로 가기에는 넘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공감합니다. 뭐 이런 말씀. 뒤에 계속 뭐 의견이 올라오고 있네. 다만 현실적으로 각 분야에서 행정부처가 주관이 되어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통제 가이드라인과 사후적 통제 측면에서 뭐 이제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일단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뭐 금융 영역에서는 워킹 그룹을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한혜라 교수님께서 윤리적 AI를 위해 법제를 통해 규제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법제를 규제한다는 것이 모종의 확정적인 윤리를 전제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문제는 모든 그런 요구를 만족시키는 AI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서 윤리적인 AI일 수도 있지만 사람 같은 AI는 아닐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게 뭐 하나하나가 엄청난 질문이신데요. 이미 33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1분 이내로 아주 짧게 코멘트를 이제 주시고 40분에는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셨던 순서대로 이준환 교수님부터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마지막 코멘트는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정종구님의 그 질문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랑 좀 일치해서 답변 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짧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사람보다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그 기사 작성한 로봇 기자 연구를 하는데 그때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로봇 기자라면 오류가 절대 없어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AI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서야 한다는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고요. 잠깐 짧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교수님이 작은 로봇 하나를 만들었는데 아이들 교육 목적의 로봇이었는데 욕을 하면 로봇이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실험을 해보니까 남자아이들은 멍드는 게 재밌어서 오히려 계속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은 조금 행동이 달랐고 이런 모습은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대화형 에이전트와의 대화가 개인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다양한 본성을 불러일으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루다의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죠. 다만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한 점이 이용되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제 발제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루다의 관계 설정이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반응이 과장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사실 대화 내용의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데이터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 이슈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론 보도와 이루다의 논의에서 이 윤리적이라는 말이 여러 차원에서 뒤섞여서 논의되고 아까 이제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그런 지점을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네, 너무 좋은 코멘트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우리 티사 김동현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만 약간 답변을 다겠습니다. 질문 2개 있었는데, 뭐 샌드박스 같은 개념으로 뭐 출시 전 테스트베드 같은 거를 좀 제공하면 좋겠네요. 저도 뭐 정부에서 이렇게 테스트베드 같은 걸 마련해 주셔가지고 매트릭스를 측정하고 이런 어떤 공적인 툴을 제시하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비단 이 이슈뿐만 아니라 뭐 금융이라든지 뭐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능 측면에서 정부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검증을 안 한 상태에서 출시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 지적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일반적으로 알고리스믹 인터벤션의 수단으로는 사실은 지적해 주신 프리 프로세싱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컴퓨터공학에서는 가장 어쨌든 간단한 간명한 방법이 포스트 프로세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설문적 취급의 경우, 대출 뭐 이런 고용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ROC 커브를 제가 약간 공학적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ROC 커브를 그려가지고 세터트 비트랑 스페이스 비트를 맞추는 식으로 굉장히 쉽게, 예를 들면 그 비차별적인 그 모델 구현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그 사실 우리에게 옵션이 있는데, 그 반드시 데이터를 클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유일한 수단이 전적 의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 어떤 윤리적인 대처를 위해서 오히려 비속어 DB라든지 뭐 나쁜 그런 DB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로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밸리데이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일방적인 데이터만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는 약간 좀 반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속어 DB, 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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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혜라 교수님. 네, 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짧은 시간에 서둘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던 점이 약간 있는데, 이루다를 20대 여성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20대 여성으로 설정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처음부터 그 알고리즘 설계에 잘 잠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기 전부터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 위험을 저울질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건우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측면도 있는데,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 그 다음에 진짜 차별, 뭐 성희롱, 그 다음에 그 법적으로 금지되는 혐오 표현, 이런 여러 차원들을 다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뭐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고 시정명령의 대상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루다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장애인이 아니라 더 넓은 영역으로 이거를 확장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차별금지 법안이나 혐오 표현 방지 법안의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표현의 자유라든지 다른 헌법적 가치랑 어느 선에서 선을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폭넓게 좀 폴리티컬리 더 커렉트한 쪽으로 가자는 사람들은 이거를 완전히 세게 그 차별 금지의 대상이 되는 범위도 엄청나게 넓히고, 그 다음에 증명 책임도 확실하게 그 무조건 위반자가 자기가 위반을 안 했거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한쪽 스펙트럼엔 그렇게 있고, 한쪽에서는 아예 그런 법안을 함부로 만들지 말자는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 중간쯤 어디에서 나름 자율 검증을 했다든지 윤리적인 체크를 했다든지 하면은 과실 책임을 면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너무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많이 생략을 했는데 굉장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예, 정교화 변호사님. 네. 그 이루다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유저 expectation이랑 실제 그 제품의 성능이 좀 일치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기술이 빨리 발전했고 우리 기술이 너무나 좋고 우리 제품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있지만, 사실 AI 관련해서는 기술의 한계, 이게 무슨 용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럼 사람도 할 수 없는 걸 기계한테 요구하는 거는 너무 많은 expectation을 갖고 있는 건데, 세팅 자체를 20대 여성으로 했더라도 뭐 대화의 어떤 종류라든가 범위라든가 토픽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걸 유저들한테 제대로 공지를 했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순간에 사람이 개입을 했다라든가 이랬으면 조금 서비스가 모양을 갖춰가면서 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 이런 거 변론으로 하고, 그런 조금 아쉬움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이 좋은 것도 효용도 계속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한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잘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편향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고, 우리가 그만큼 편향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욕하기 전에 우리부터 우리가 이렇게 편향되어 있었구나, 못 느꼈던 거를 좀 느끼고, 우리가 좀 고쳐 나가고 더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그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AI에 대한 어떤 좀 공포, 두려움 이런 걸 좋은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정민아 정책실장님. 네, 저희는 뭐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지능에 좀 방점을 맞춰 주신다고 하니 거의 좀 저희도 힘입어서 좀 저희 자기 검열도 좀 하면서 해 나갈 텐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에게 어떤 감수성 같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은, 특히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해내기 위한 어떤 초점이 훨씬 많이 가 있긴 한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아주 클로즈드로 예를 들면 챗봇이 운영됐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데이터가 결국은 상호작용인 거고, 그게 또 데이터가 다시 가공되고 학습해서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다시금의 소스가 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좀 어떤 그 인풋의 과정이 어느 정도의 동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 합법하더라도 이게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감수성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이용자든 아니면 개발자든 저희 기업도 좀 이렇게 전제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경wan 과장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ICT 쪽의 정책을 담당한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요. 늘 하다 보면은 그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너무 앞서간다 그럴까, 레퍼런스가 참 귀한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과거의 선례에 비해서도 훨씬 더 새롭고 다시 만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들 잘 새겨 듣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시장 모니터링 하면서 너무 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착실하게 준비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다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뭐 지체가 됐는데요. 워낙 내용이 많았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알파고를 보면서 이 기술이 이런 게 가능하구나, 기술적인 가능성을 깨우쳐준 그런 사례였다면, 이번 건은 이게 이 기술이 사회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고민,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또 새롭게 깨우쳐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오늘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만, 앞으로 뭐 계속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그런 단초가 되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뭐 패널 분들 또 끝까지 그 참석자, 그 일반 참석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거의 그 많이 안 나가셨어요. 끝까지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뜨거운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참여하신 분들 또 뒤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30분 동료